첫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칼리아리 칼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터밀란은 주중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며 체력 소모가 극심한 상태고 공격 핵심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중원의 바렐라, 미키타리안까지 모두 풀타임 소화하며 피로 누적이 우려된다. 부상자 명단에는 지엘린스키와 타레미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격 로테이션 운용도 제한적이며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쥐지만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면 공격 템포가 급격히 느려지는 단점이 있고 득점 루트의 단조로움이 반복될 경우 무득점 가능성도 존재한다. 칼리아리는 수비 후 역습 형태에 특화된 팀으로 강팀 상대로는 밀집 수비와 빠른 전환을 반복하는 구조고 피콜리는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며 비올라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적인 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루본보는 측면 공간에서의 활동량이 많은 자원으로 인터밀란 윙백 뒷공간을 노릴 수 있고 최근 수비 조직력이 안정되며 실점 억제에 성공하고 있으며 수비 집중력을 유지한 채 승점 1을 노리는 접근법이 유력하다. 인터밀란은 홈 2점에도 불구하고 체력과 로테이션 문제로 경기 주도권을 온전히 잡기 어려운 경기고 칼리아리는 수비 중심 운영과 빠른 전환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승점 1 확보를 위한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흐름이다. 두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브렌트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주중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빅매치를 소화하면서 체력 소모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고 특히 수비진의 중심축인 마갈량이스와 측면 수비의 토미아스까지 이탈하면서 공수 밸런스가 흔들리는 흐름이마. 하지만 홈에서는 여전히 점유율 중심의 전개를 주도할 수 있고 아처 마이너스 디블링 조합을 중심으로 한 빠른 템포의 좌우 전환과 이선 침투는 위협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전개의 안정감을 제공하며 후방 빌드업부터 공격 연결까지 전술적인 허리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 초반보다는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의 운영 안정성이 관건이 될 경기다. 브렌트퍼드는 최근 수비적인 조직력을 기반으로 중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팀이며 전방의 와킨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이 있으며 말런과 로저스는 이선 압박과 역습 전환 시 빠른 속도로 위협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며 하지만 파비오의 이탈은 수비진 전체 안정감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라인이 내려갔을 때 수비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취약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공격 전개 시 패스 루트가 단조롭고 최전방 결정력 부족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아스날은 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인해 전체적인 템포가 처질 수 있지만 홈에서는 빌드업 완성도와 공격 루트가 여전히 선명한 팀이며 브렌트퍼드는 수비적 응집력으로 버티겠지만 후반 한순간의 실점 가능성이 높고 득점 반전도 쉽지 않고 결국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1점차 홈승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흐름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경기 셀타비고 대 에스파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셀타비고는 홈 경기에서 압도적인 점유율과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강한 전투력을 보여주는 팀이며 특히 이아고 아스파스는 공격 진영에서의 위치 선정, 연계, 슈팅 정확도까지 모든 면에서 팀 공격을 이끄는 절대적인 존재감을 과시 중이며 알폰 곤잘레스와 프란 벨트라는 중원에서 볼 순환과 전방 압박을 병행하며 4-5-1 포메이션 내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중원을 압도하고 있고 수비 라인도 홈에서는 압박 타이밍이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어 볼 소유 기반 경기에서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에스파뇰은 최근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중앙 수비력과 측면 커버 모두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고 하비 푸아도는 전방에서 기술적인 플레이와 탈압박에 능하지만 중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라에라의 이탈로 인해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연계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브리안 올리반의 부재 역시 측면 수비 안정성 저하로 이어지며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후방 전개가 버거운 모습을 반복하고 있고 전술적으로는 4-2-3-1 구조지만 압박 지속력과 전진 속도 모두 셀타비고에 비해 밀리는 상황이다. 셀타비고는 홈에서의 강한 에너지와 전술 완성도를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에스파뇰은 수비 라인의 공백과 공격 전개 속도의 제한으로 인해 아스파스 중심의 공격 흐름을 차단하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셀타비고의 안정적인 승리가 기대되는 경기다. 네 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4-2-3-1 전형을 중심으로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로 경기를 장악하는 팀이며 케인은 리그 최정 상급 결정력을 갖춘 스트라이커로 그나브리와 올리세의 양쪽 측면 전개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높은 득점 효율을 자랑한다. 다요 우파메카노, 이토, 데이비스, 무시알라 등 핵심 자원이 이탈해 후방 운영에 약간의 변수는 있으나 중원과 공격진의 템포 유지가 뛰어나며 홈 경기에서의 텐션은 더욱 올라간다. 특히 좌우 전환 속도와 측면 침투 완성도가 높아 수비 간격이 넓은 팀 상대로는 초반부터 득점이 터지는 경향이 강하다. 도르트문트는 3-5-2 전형을 기반으로 전방에서의 기동력을 활용해 역습을 노리는 구조고 아데예미와 추쿠에메카는 스피드와 개인 능력은 갖췄으나
빌드업 구조가 불안해 볼이 자주 끊기며 효과적인 마무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잦고 쥘레, 자비처, 캠벨 등 핵심 조합이 이탈한 상황에서 수비 라인의 조율과 압박 라인 유지가 불안정한 모습이며 중원 간격이 벌어질 경우 상대의 템포 공격에 쉽게 공간을 내주는 취약점이 있으며 측면 수정 밀리는 상황에서 윙백 뒷공간 노출이 잦고 이는 바이에른의 전형적인 공략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에른은 강력한 공격 전개와 넓은 공간 활용으로 상대 수비를 유린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케인을 중심으로 한 공격의 유연성과 결정력에서 리그 내 확고한 우위를 자랑한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중원 압박 실패와 수비라인 공백이 겹쳐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크며 특히 초반 실점 시 반전할 수 있는 전술적 무기가 부족하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완성도에서 바이에른의 낙승이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다섯 번째 경기 유벤투스 대 US 레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최근 수비진의 부상 이슈가 겹치며 후방 안정성에 다소 흔들림이 있었지만 공격진의 결정력은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 수준이며 블라호비치는 제공권과 슈팅 감각 모두 살아있으며 곤잘레스와 일디즈는 이선에서의 연계와 침투로 활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고 3-4-3 포메이션 내에서 측면 윙백들의 전진이 활발하며 미드필드에서의 탈압박과 볼 배급도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며 브레메르와 가티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라인 조율 능력과 전방 압박 유지력은 여전히 강점이다. 레체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 끈질긴 수비 중심의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나 공격 전개와 찬스 마무리에서 확연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크르스토비치는 연계 플레이보다는 마무리 성향이 강한 공격수지만 볼 배급이 원활하지 않아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헬가소는 활동량은 많으나 결정적인 장면 연출이 부족하고 테테 모렌테는 좌측 돌파에 의존도가 높고 수비 라인은 최근 몇 경기에서 연속 실점 중이며 유벤투스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는 버티는 시간이 길지 않고 세트피스나 역습 외에 확실한 득점 루트가 없다는 점도 한계다. 유벤투스는 전력의 균형이 잘 잡혀있고 상대가 내려서는 팀일수록 강한 경기력을 보이는 구조고 레체는 수비적으로 버티기엔 조직적 허점이 많고 실점 후 반격도 기대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과 마무리 능력을 감안하면 유벤투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레네가스 대 바르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가네스는 강등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 속에서 수비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한 전형적인 잔류형 전술을 구사 중이며 3-4-1-2 포메이션으로 수비 숫자를 늘려 실점을 줄이려 하고 있으나 프랑케사와 바리시치가 빠진 상태에선 수비 간격 유지와 좌우 전환 커버에 어려움이 많고 전방에서는 디에고 가르시아가 제공권 싸움을 벌이고 후안 크루즈가 세컨볼을 연결하지만 점유율이 낮고 찬스 수가 적은 구조상 실질적인 공격력은 제한적이며 수비 중심 운영을 펼치더라도 바르셀로나의 측면 전개와 빠른 패스 플레이를 감당하기엔 체급차가 크다. 바르셀로나는 일부 자원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핵심 공격진이 모두 출전 가능한 상태고 레반도프스키는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여전히 리그 정상급이며 라민 야말은 측면에서의 1대1 돌파와 탈압박이 뛰어나 좁은 공간에서의 전개 능력이 우수하고 중원에는 권도안과 프랭키 대 용이 버티고 있어 점유율 유지와 패스 흐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라인 간격이 단단하고 상대 약점을 공략하는 전략적 운영이 능한 상태고 수비진의 부담도 적은 경기로 한두 번의 득점만으로도 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전력 우위를 가지고 있다. 레가네스는 홈 이점을 활용해 수비적으로 버티는 운영에 집중할 것이나 바르셀로나의 측면 전개와 전방 연계가 워낙 뛰어나 시간이 갈수록 수비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전술, 결정력, 조직력 모두에서 바르셀로나가 앞서는 구조이며 이번 경기 역시 레가네스 입장에서는 승점 획득이 쉽지 않은 매치업이다.